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녁 늦게까지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도론도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역시 저 앞주제를 다룬 시간과 같이 해운대 백사장이 되겠습니다. 예, 해운대 백사장이고요. 자, 여기 저기 아이고 저 아파트 멋지게 들었었네요. 예, 멋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하면은 버스킹 하는 분들도 보이고요.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죠. 자, 신라스테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조명, 강력한 조명이 지금 해운대 백사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요 웨스틴 조선 호텔, 웨스턴으로 하는지 웨스틴으로 발음하는지 헷갈려요. 하여튼 조선 호텔이고요. 자, 여기는 동백섬이 되겠습니다. 동백섬. 닐락시 되긴. 예, 요분 저 낚시하시는 분이네요. 해수욕장에서 지금 낚시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야, 이거 뭐 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간에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낚는 건지 사람을 낚는 건지. 예, 고기를 낚는 건지 세월을 낚는 건지 아니면 뭐 사람 낚을 수도 있어요. 뭐 아름다운 여인을 낚을 뭐 낚시가 될 수도 있고. 어이구 뭐가 뭐 큰 게 올라왔네요. 저게 뭐죠 저게? 야, 여튼간에 뭐 주변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앞 시간의 주제가 절대물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인가? 였는데요. 혹시 마음일까요? 절대물을 경험하는 것은 마음일까요? 우리 저 해오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마음은 개념이니까요. 마음이 개념이다. 그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내 말에 속지 마세요. 야, 진짜 성철 스님이 딱 한 말씀 하시겠다. 애들 보는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니까. 야, 참 여튼간에 이제 제 식대로 마음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뭡니까, 이 마음은 이게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피조물이다. 일단은 뭐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을 칫다라고 이제 이 용어를 쓰거든요. 칫다라는 용어는 이제 마음을 의미하고, 의는 뭐죠? 우리 저 초기 불교 좋아하시는 해오롬님, 의는 뭡니까? 마나스인가요? 오케이, 마나스고요. 그 다음에 식은 뭡니까? 비냐냐인가? 비즈냐냐.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심의 식이 되는데, 제 후배 중에 이제 이쪽에 전문가가 있는데, 저보고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심의 식을 해보라고. 그래서 뭐 칫다, 뭐 마나스, 비즈냐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실은 초기불교 니까에 내에서 분간 없이 쓰인답니다. 분간 없이. 막 헷갈린대요. 용어 사용이. 그게 정밀하고 엄밀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고 헷갈린대요. 그래서 그쪽을 전공한 자기도 그 처리하는데 애를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저는 이제 용어의 기본적인 정의에 의거해서 마나스는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의 두뇌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뇌의 어떤 작용, 예, 심의라고 할 때 한문의를 나타낸다면은 그 두뇌가 하는 작용, 우리 이제 뇌의 시냅스가 이 뇌세포가 수천 개 정도 되고 이게 시냅스가 한 수조 개 정도가 된대요. 수천 개가 아니고 뇌세포가 수천억 개, 천억 개인가 2천억 개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이런 뇌세포가 만들어내는 그 연결망이 그게 수조 개가 된답니다. 수조 개, 그래서 소위 시냅스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그 시냅스들이 만들어내는 작용, 이걸 이제 의라고 일단은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거든요. 정의를 하고 그러면 비전야냐는 무엇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그 시냅스들이 이제 내리는 분별이죠. 분별의식, 분별하는 그런 게 가미가 되면은 이제 이걸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건 호텔이고 이건 사람 사는 아파트들이고 이건 백사장이고 백사장 저기 사람은 저 아저씨 낚시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지 챙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비전야냐가 된다는 거죠. 그 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식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의를 이제 그 시냅스들의 어떤 그 활동, 공능, 기능 이런 걸로 정의를 한다면은 그러면 과연 심은 뭐냐? 치따라고 불리는 심은 뭐냐라는 거죠. 심은.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어느 심의식 중에 뭐가 제일 광범위할 것 같습니까? 심. 심이 제일 광범위하다. 제일 큰 원이다. 두 번째 큰 원은? 두 번째 큰 원은 식인가요? 확실히 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글쎄요, 이거 자신 없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정답이네요. 헷갈린다는 거죠.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심은 좀 이제 일반적인 상태니까 제일 역시 광범위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제 저변에 깔려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의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식과의 관계에서 의가 이제 더 광범위하다고 보여지냐, 식이 광범위하다고 보여지냐,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걸 이제 이 마나스가 광범위하다고 보면은 시냅스가 이제 더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시냅스의 작용, 즉 식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범위 안에, 시냅스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동심원을 그린다 할 것 같으면은 가장 안쪽에 비전야냐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나스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원이 이제 마음이 되는 거겠죠. 가장 그게 현재 의식일 때만 70, 80 빼고 현재 의식일 때만 70, 80을 빼버린 상태에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선불교에서 잠깐 이제 선불교로 점프를 한번 해봅시다. 양자도약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감히 점프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이제 분리문자,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이거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견성성불, 성품을 보아서 부처가 되라, 이거거든요. 선종의 모토는. 그러면은 이 심 안에 성품이 있는 거야. 우리의 성품이. 그러면 심을 이렇게 가장 이제 넓은 걸로 보고, 넓은 동심으로, 큰 동심원으로 보고, 그 성품을 시냅스나 비전야냐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좀 어폐가 좀 생깁니까? 과연 이 성불을 하게 하는 이 성품, 이게 이 가장 사이즈가 작다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좀 그렇죠. 이게 이제 성불을 하게 되면은
사이즈가 좀 커야 되는데 이 자기의 성품이 이 만유에 편재하고 있는 어떤 불성과 같다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뭐 확대해서 보면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고 자기 안에 이제 있는 것만 자기 안에 있는 불성만 놓고 보면은 제일 작은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작은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게 직지인심 견성성불만 보면은 심 안에 이게 이제 성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심 안에. 예. 야, 이게 참 애매모호하죠. 이 마음의 범위라는 것도 참 애매하고, 마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마음은 이 서구의 뇌 두뇌 과학자 브레인 사이언티스트 혹은 브레인 뉴로 사이언티스트 뇌 신경 과학자 이런 사람들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뇌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뇌 기능의 그림자야. 예? 뇌 기능의 그림자. 뇌 기능의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뭔가를 보고 성불을 했다 하니까 이건 뭐냐? 두뇌의 변성의식이 만들어내는 장난이다 라고 이제 이 1980년대가 90년대 미국의 어느 과학자들이, 일단의 과학자들이 이걸 정의를 했다고 그래요. 한쪽 면만 보는 거, 그거는 일종의 쉽게 말하자면 한쪽 면만 바라봐서 그런 것 같고, 그거는 일종의 두뇌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떻게 과학적이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보이는 걸 갖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반들은 경험 가능한 걸 갖고 증명해내는 작자들이기 때문에 경험은 너머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이 현상학적으로 눈에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보는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하게 되면은 이건 사실은 마음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견성성불을 하니까 이 긍정적인 측면인데, 이 마음이 또 이거 요사해서 이게 마음에서 탐진치가 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또 마음이 또 부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마음이 어디서 생겨난다? 예. 아주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머리하고 관련이 있죠. 아, 머리에서 생겼다. 마음의 근원처는 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음은 다른 말로 이제 혼이라 하기도 하고 신이라 하기도 하고, 내 몸에 전기신이 있다 하면은 머리 속에 신이 있고 가슴 속에 심이 있고 기가 있고 하단전에는 이제 정이 있으니까 전기신인데, 마음은 일종의 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를 자르면은 고사하게 죽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심장을 떼내도 살고 예. 팔을 잘라도 살지만은 머리를 딱 잘라보면 바로 죽어요. 아하. 그러니까 마음은 일종의 신이기 때문에 마음의 근원처가 예. 머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머리를 자르면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마음은 머리에 있다. 머리가 그 근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머리가 근원이다. 야, 금방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이 머리가 잘라지면은 마음도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한 개인 몸에 있는 마음은 사라진다. 쉽게 말하자면 근원체, 신이 마음의 근원체, 내 몸에 어떤 자동차랑 말하자면은 자동차 키 있지 않습니까? 키 들어가는 그 자리가 머리에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키 넣어갖고 시동 걸어야 그 윈도우 브러시도 작동하고 타이어도 돌고 엔진도 변속 할 수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 그 마음에 들어가는 일종의 구멍이 있다 하면은 그게 핵심 장소가 머리라는 거죠. 거기에 머리가 잘라지면은
핵심 브레인이 사라지는 거니까 뭐이 몸은 바로 그냥 탁 넘어 일자가 돼갖고 시신이 죽음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해오름님의 주장에 태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걸어보세요. 예. 도론 도담이니까 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률은 네. 사망을 뭐라고 하느냐면 대한민국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심정지가 되었을 때 사망 선고를 내리고 두뇌의 기능이 정지됐을 때는 뇌사라해서 사람이 죽은 걸로는 안 쳐요. 뇌사는 죽은 걸로 안 칩니다. 뇌만 이제 기능이 정지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뇌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트, 영어로 하트, 예. 하트를 이제 뭐 임제는 육단심이라 했죠. 육단심. 그 육단심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 심, 마음심, 이 담을 장, 마음이 담겨 있는 곳 심장이야. 심장.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세 군데 담겨 있다고. 하나는 머리에 담겨 있고, 하나는 심장에 담겨 있고, 하나는 아랫배 하단전에 담겨 있고. 그래서 머리에 담겨 있는 마음은 도심이고, 그냥 참나고, 가슴에 담겨 있는 것은 인심이고. 밑에 하단전에 배꼽 아래 있는 거는 혈심이고, 마음이 세 갈래로 후천으로 사람이 본래 이 본래 마음이 이 육신을 부모가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부정 모율로 합쳐갖고 이 수정이 되면은 수정이 돼가지고 사람이 응아하면서 10살 만에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핵심 마음은 머릿속에 먼저 들어갑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점점점 자랄수록 이제 감정이 생기고, 감정은 이제 가슴에서 사랑의 감정도 넘기고, 그거는 이제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 마음은 혹 선하기도 하고 혹 악하기도 하고 100% 선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심은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살다가 이제 악독해지면은 이제 밑에 이제 혈심을 선다잖아요. 이 혈심은 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자기밖에 몰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마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타락한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 크게 나눠서 마음의 속면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뭡니까 이 문학적인 표현에 이제 통속적인 표현으로 이 뭐 연인이 헤어질 때 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뭐 그렇게 하면서 가슴이 찢어진다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인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인심입니까? 하트. 가슴에 있는 하트, 이거 심장, 이거는 인심. 혹 선하기도 하고 혹 악하기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또 뭐 사랑도 느끼고 또는 뭐 성질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희로애락 애호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인심이죠. 이게 이 노사의 도덕경에 나오는 설명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제 생각입니다.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누군가한테서 이제 배운 것 같은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제가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뇌에는 선한 도심이 들어 있고 오로지 순선 무악. 그 다음에 마음에는 인심이 있고, 여기는 이제 가슴에는 기분에 인심.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악하기도 하고 아주 가변적인 게 이제 인심이고, 그 다음에 단전에는 혈심 아랫배 이 생식기 근처에 있는 이 혈심은 오로지 지밖에 몰라. 선도 없고 오로지 선은 없고 오로지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없어 그냥 선악 개념 없어, 그냥 지 하고 잡은 대로 해. 그게 혈심이에요. 그러면 이 주장을 해오름님의 이제 단독적인 주장이라고 특허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뭐 이렇다니까. 이거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런 게 접니다. 뭐 이거야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맞습니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뇌피셜로 생각하셔도 좋고, 여러분 뭐 세상을 살면서 한번 겪어보십시오. 창랑에 물이 흐리면 발을 씻고 맑으면 가끔은 씻으면 된다 뭐 이거네.
아이 죄송합니다. 야, 참 이게 이제 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적당하게. 아이 답변 나락하게 그냥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 뭐 가슴에 있다라고 뭐 가슴에 없지는 않습니다. 있지만은 뭐 그것이 영원한 뭐랄까 이 참나적인 인게보다는 생멸심이죠.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대성기 신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진여문이 아니고 생멸문에서 가슴과 하단전 밑에 인심과 혈심은 생멸문이고 머리에서 두뇌에서 나오는 마음은 진여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자게 부수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방금사님한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말 처음 들어보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오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 정태춘 씨의 북한강에서. 압니까 가사? 모릅니다. 예, 난 이 가사를 보고 야 이분이 덕도한 분인가? 야 선사인가? 어이 선종의 선사처럼 가사를 썼어요.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 예, 작사 작곡인데. 야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참 찾아봤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찾아봤는데 아주 얼굴은 미남이야. 예, 미남에다가 야 이거 이 선사들에서 느끼는 선기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제야의 고수일 수도 있고. 숨어 사는 고수.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래도 잘 불러요. 노래 잘 부르는데 최홍기처럼. 한때 뭐 운동권의 대표 가수 해서 이제 뭐 시골에서 뭐 한번 초청하면은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그런 분들인데 이 부부가 같이 이제 노래를 하죠. 근데 이 북한강에서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마음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어때요? 그럴듯합니다. 강물 속으로는 또 강물이 있다 이거야. 강물 속에 또 강물이 있어. 내 마음속엔 또 내가 있어. 내 마음속에 또 내가 있다는데 우리가 마음도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 또 마음이 있대. 근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딪히며 흘러간대. 야 이거 진짜 선시 같지 않습니까? 선시. 그 사람은 뭐 마음속에 인심도 있고 인심 밑에 또 막 혈심도 있고 그것도 받는가 봐. 인심도 보고 혈심도 받는가 봐. 근데 진짜 뭐 도심은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곡씨는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자신이 그냥 순수하게 개발을 해서 많이 경험하시네요. 그런 가사를 만들어냈다 하면은 뭐 스성 없이 그런 경지에 간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면은. 스성 없이도 뭐 육조 해농조사께서 뭐 스성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뭐 한 구절 딱 듣고 바로 그냥 그런 쪽이네요. 해능과네. 그래서 뭐 인생을 노래하는 심오한 가사를 담은 뭐 그런 노래가 많지만은 저는 이 강물 속으로는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마음속엔 또 내가 흘러가고 내 마음속은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철 스님 임종시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리라. 내 말에 속지 말라니까. 내가 그거 이야기한 헛소리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냥 내가 임종시니까 햇소리 했다 알아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만갈래나 되지 않을까? 만갈래만 되겠어. 만갈래 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만갈래도 한 갈래도 없어.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분별하면 만갈래보다 더 되지. 좋아. 그러면은 이 마음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비법을 한번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냅둬. 그럼 없어져. 저절로 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비둬. 내비둬. 그럼 없어져. 내비둬. 내비 마음. 이 무슨 개똥 철학인가? 그냥 내비둬. 그럼 없어져. 이 무슨 개똥 철학? 야, 이게 이 우리의 마음은 임종을 할 때까지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또 죽기 싫어서 노력을 하는 그 최종 단계가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없앨라 하면 있는데. 더 발작해서 올라가. 그냥 내비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그냥 내비두면서 그냥 요거를 이렇게 지켜보지. 어. 주시 지켜보는 것도 그냥 억지로 지켜보지 말고 어허. 지켜보는 듯 안 지켜보는 듯 어허. 이렇게 어허. 봐야 그렇게 보면서 내비둬 버려. 그럼 어허. 없어져 버려. 그러면 마음을 그렇게 지켜보는 그건 뭐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켜본다는 이 의식 없이 지켜봐야지. 그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허.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삽니다. 지켜본다는 의식 없이 지켜보는 뭔가가 있네. 뭔가가 있다라 할 수 없는 뭔가지. 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서양 철학적으로 보면은 명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안개를 팍팍 피우는 이런 거는 이건 철학이 아니라 사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라도 좋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유사과학적 표현. 그게 이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또 확실하게 이야기할수록 마음이 장난을 치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 확실한 방법을 제시할수록 마음은 더 악랄하게 일어나요. 그래요.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박. 저기 불꽃놀이 한다고 난립니다 지금. 야. 옆에서 난리 났습니다. 예. 저 요트인데 막 아이고 생쇼를 하고 있네요. 야, 별 재밌는 구경을 다 하네. 다 쏘았나? 좀 더 쏘지. 본격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아유. 자,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 분위기를 전환할 겸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해오름님은 워낙 의문스러운 이 유형의 인간이라 가지고 자기가 가진 패는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별 것도 없는데 쥐고 있는 게 별 것도 없는데. 별 것도 없는데 그것도 별 것이야. 이런 소리나 하고 이건 뭐 하여튼 안개만 팍팍 피워.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 2004년도에 제가 이제 근원과 접촉을 딱 했어. 접촉해가지고 아주 진짜 24년 동안 노력한 끝에 이제 결실을 하나 얻었는데 이제 또 4년 뒤에 책상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모니터를 보고 신기한 경험을 했어. 그 2004년도에 한 경험 하고 난 다음에 전 별로 이제 더 이상은 없다. 나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고 그 이전에 교리적으로는 내가 완벽한데 초기 불교부터 대선까지 교상 판석을 완벽하게 세울 수가 있는데 마음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그 답답한 게 그런가의 접촉을 통해서 싹 사라지는 거야. 싹 사라지고 시원해진 상태에서 그동안에 이 경덕 전등록 이런 거 보면은 선사들이 주고받는 암호 같은 게 싹 풀려 다 그냥 그렇지 이래서 이 말은 이래서 나왔고 저 말은 저래서 나왔지 짝짝짝짝짝짝 이해가 돼요. 그래 금기는 칠통처럼 긁고 밝기는 태양보다 더 밝지. 오케이 맞아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2008년도에 또 신기한 경험을 하나를 한 게 가슴에서 뭔가가 녹아내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런 경험을 딱 했어요. 저절로 그냥. 그러면서 딱 느낌이 오는 게 뭐냐. 마음이 녹아내렸구나. 이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그런 게 아니고 가슴에서
가슴에서 그게 싹 녹아내려. 그러면서 가슴 시원해져. 예. 그 숨을 들이쉬면은 그냥 단전까지 쫙 통하면서 시원해. 일단은 이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란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두뇌 작용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마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뭔가 감정을 만들어내면서 사람을 이리도 끌고 다니고 저리도 끌고 다니고 때로는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끌어들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게 마음의 작용인데 이 마음이란 게 원래는 이제 본체가 없고 이 두뇌 작용의 어떤 그 산물에 불과한 것인데 이게 어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이란 게 계속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자리를 잡았구나. 원래는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직지인심하고 견성성불을 한다. 이거하고는 좀 이제 배치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 초기 불교 지금 현재 무활원하고 똑같은 결론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음도 이제 우리의 알을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뭐 통제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그 일부가 이제 마음이고 일부가 이 뉴런의 생각하는 기능, 또 일부가 이제 이 비전야냐 이 분별하는 기능 요런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본단 말입니다. 다른 분은 또 이제 수상행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색 수상행식이니까 온론에 입각하게 되면은 수상행식이다. 수상행식에 의해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수상행식 이 자아가 없는 수상행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아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 나름대로 또 산뜻하게 또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의 정체가 사실은 이게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 견성성불을 한다고 할 때 직지인심하고 견성성불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마음이 헛개비임을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헛개비임을. 그 헛개비임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이제 이 진짜를 둘러싸고 있던 진짜를 둘러싸고 그 진짜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그런 작용을 부정적인 작용을 한 그 마음이 이제 이 실체가 없는 만들어진 것 인연에 의해서 화합된 것이라는 걸 이제 딱 꿰뚫어 보는 순간 이제 자신의 본성과 맞닥뜨려서 성불을 하게 된다. 그 본성 불성이 되는 거죠. 그 불성과 맞닥뜨려서 성불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매끄럽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은 너는 먼저 4년 전에 그런가 접촉하고 난 다음에 4년 뒤에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림에 의해 가지고 그 헛개비성을 깨달았다면 순서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 태클을 걸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또 제가 드릴 설명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근원과의 접촉 경험이 있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제 사회에서 만난 후배하고 저 도봉산 주말마다 갔거든요.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옆에 또 저 뭡니까 저기 저 무슨 산이지 그 바위로 된 거 불암산 그 네 개를 주로 갔는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관악산도 자주 갔네요. 그 제일 많이 간 게 무슨 산이냐? 이 도봉산이야, 도봉산. 도봉산하고 북한산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하여튼 그때도 도봉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날 좀 일찍 내려와서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부터 내 마음 상태가 조금 수상했어. 이게 수상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여기 이제 바닷가인데 바다가 이게 파도가 막 치잖아요. 이 마음이 파도 치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현상이 이게 파도가 치는 이런 요동하는 현상이 이게 잠잠해져, 사라져. 근데 그날 희한하게 이 도봉산 그 산행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잠잠해졌네. 이걸 이게 순간적으로 캐치를 했어요. 캐치를 하면서 싹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자리가 나는 게 어디냐면 방에 있는 그 좌석에 방 안에 있는 좌석에 자리가 났는데 그 방에 한 8명인가 되는 사람이 개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싹 들어가고 제가 연장자니까 먼저 들어간다고 이렇게 싹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는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홀에서 싹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그 개모임을 하면서 떠들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지는 거야. 떠드는 소리가 좀 전까지도 분명히 들렸는데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자마자 조용해져 버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러면서 시선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전부 다. 이게 희한하네.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행도 있고 하니까 둘이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고 딱 앉으니까 또 갑자기 시끌벅적 하는 거야. 중간에 갑자기 중단했다가 한 30초 가량 중단했다가 또 갑자기 막 시끄러워지는 거야. 야,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우리는 뭐 우리 볼일 보고 왔죠. 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그 경험을 딱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원 접촉의 필수 요건이 뭐냐? 마음이 날뛰지를 않고 잠잠해져야 돼. 마치 깊은 산중의 호수처럼 잔잔하다해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날뛰는 한, 마음이 저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포말을 만들어내는 한 이게 안 돼. 근데 마음이 잠잠해지게 되면은 본성이 이제 저절로 드러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주인공이라고도 불리고 참나라고도 불리는 그것, 니체식으로 표현하자면 심연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게 줄탁동시라는 말도 그때서 분명히 내가 이해를 했어요. 줄탁동시가 뭐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 날뛰던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호수처럼 고요해졌을 때, 이게 어떠한 움직임도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안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쪼고 나도 이렇게 밖에서 쪼고 해서 이게 알이 탁 깨지는구나, 줄탁 동시가 되는구나, 그걸 딱 알아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기록에 나와 있던 그런 것들이 이게 견성을 하려면 줄탁 동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이 책에 있던 그런 것이 이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마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제 캐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최근에 이제 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합쳐서 이제 쭉 이런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드리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제가 이제 뭐 좀 건강에 뭐 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어떤 상황에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패를 까지를 않고 뭐 별것도 아닌데 쥐고 가느니보다 일단 다 까자. 다 내보이자. 나의 살림살이를 다 까고 여기서 이렇게 다 까므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누군가가 또 도움을 받을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 자유한국님처럼 아니 그런 색적 시공 상태가 뭐 일주일 넘어 거의 2주 가까이나 지속됐다는 거는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이 마음이 쫙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 처자식은 어떻게 하지?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는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마음이 딱 움직이는 순간 막 그 상태에서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제 식대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핵심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거는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나름대로 한 소식, 이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을 미워하지 마시고, 예,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종자식에 뭐 업도 만들고 업보도 쌓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마음을 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요리를 하면은 그게 이제 자신이 노력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이 계기가 되어서 되든, 아니면은 뭐 과거에 전생에 쌓은 그런 수행의 결과물로 그냥 그 자유한국님처럼 그냥 의도치 않았는데 자동으로 들어가지든 뭐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선만 하면은 뭔가 이상한 게 자꾸 생겨. 그래서 이게 못하기 때문에 이걸 참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중간하게. 그래서 24년간 그걸 잡고 있은 결과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소득을 얻었는데,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24년이 되든 240년이 되든 2400년이 되든 끝장을 보겠다. 끝장을 보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야.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야. 자멸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스스로 죽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우야든동 이거 방해를 하고 자꾸 어지럽게 만들 거라고요. 그 수행의 말을 일으키는 거지. 그게 뭐 상음 변마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번뇌를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적이면서 또한 든든한 우군이기도 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한번 이렇게 요리를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어떻게 이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 제 경험을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본인의 경험 혹은 이제 수행의 정도 혹은 이제 상태에 따라서 요걸 잘 응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응용. 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길은 없어요. 다 달라. 종착점에 도달하는 길이 다 달라요. 약간씩 달라도 다르고 많이 달라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뭐 혹시 압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순간에 빵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며칠 뒤에 혹은 몇 달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소기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오늘 가을로 향하는 입구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고 두서없이 결국은 지금 마음이 뭐라는 거야? 똥이야. 마른 똥막객이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마음의 정체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그 의식 작용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작용하고 있는 건데, 이 작용을 이제 잘 이렇게 다스린다고 해야 됩니까? 이 요리를 잘 하시면은 이제 이 성과를 반드시 얻으실 수가 있다. 예, 이 옛날 그 조사들이나 선사들, 선지식들이 이 속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분들이 다 경험을 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시면은 되고요. 야, 나는 5년 했는데 안 되더라. 나는 10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왕에 시작을 하셨으면 평생을 거세요. 평생을. 나 평생을 걸겠다.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씨,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 뭐 지금 금생에 안 되면 뭐 다음 생에 하지. 뭐 실제로 그랬다고요.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음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시고 좀 이렇게 유려하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저하고 마음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그 소득을 얻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름대로 또 다른 정의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 옆에 해오림님처럼 뭐 도심, 또 인심, 또 혈심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본인이 뭐 체험을 했으니까 예,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어디서 본 거냐고. 본 게 아니다고 하니까 본인 이야기라고 일단은 이제 간주를 하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알겠어, 봤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또 보름 뒤에. 요번 타임에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이고, 다음 추석 때는 또 이제 이 좀 재미난 그 선사들의 이야기, 저희들이 이제 온 게 이 중관을 말씀을 드렸고, 유식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디그나가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로 바로 건너뛰어도 됩니다. 선종 쪽으로. 왜 바로 건너뛰어도 되느냐 하면은, 선종의 이론적인 바탕이 삼론이거든요. 삼론. 그 삼론인데 이제 중관 계열이죠. 중관 계열의 삼론이기 때문에 뛰어넘어도 되고, 그 전에 이제 중관과 유식에 대해서 요게 과연 이게 서로 적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호적인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사들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간에 분 건너뛰는데, 그것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티베트의 쌈예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쌈예에 있는 그 대표적인 사찰인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흔히들 쌈예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쌈예는 지방의 이름이고, 이 우리가 쌈예사라고 부르는 그 절이 뭐 긴 명칭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썼어. 정말 뭐 서수완목,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뭐 이런 의미야. 하여튼 좋은 이름을 다 썼어요 보니까. 그런 그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에서 이 인도의 육아행 중관학파의 대표 스님인 까말라 실라 연화계 양반하고 이 중국 선종의 대표 주자인 마하연이 이 맞닥뜨려서 대판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쌈예사의 논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추석 때는 중관과 유식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 꼭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은 이제 이 쌈예사의 논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육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종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번세하고 복잡다단한 뭐 그런 그 이론에 빠져서, 소위 말하는 아비달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중론만 해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사람의 이
순수한 순일무잡한 저작물이 아니에요. 이 여러 사람이 손을 대서 이론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억지로 맞추려는 느낌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늘어지게 되면은 뭐 한 꼭지에 한 품을 가지고 한 꼭지야 20-30분씩 계속 가야 돼. 28품이라는데 그 어떻게 그 처리를 합니까? 못 한다고요. 우리가 이거 선종으로 넘어가지만은 간간히 이제 다루어야 될 경전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유마힐경 같은 경우에 선종의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 경전 안에.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도 사실은 그 유마힐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만은 따로 독립을 해서 한 몇 곡지를 제 개인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빨리 넘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대충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이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아이고 방금사님 애쓰셨습니다. 오늘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진짜 아이고 너무 스케일이 큰 이 주제를 가지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뭐 여러분 삶에 좀 살림살이 좀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좀 보탬이 되셨습니까?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